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교도소에서 8년째 수감 중인 중증장애인 재수자가 부당한 처우와 열악한 환경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정당한 요구도 8년이 지나서야 들어주는가 하면 인권위 진정을 넣은 이후에도 장애인 비하 발언 등의 멸시가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체장애인 전담 수용시설인 순천교도소에 8년째 수감 중인 46살 김모 씨. 김 씨는 하반신과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런 김 씨를 2년여간 간병하고 출소한 동료 수감자 정모 씨. 정 씨는 김 씨가 혼자선 거동도 할 수 없고 용변도 볼 수 없다 보니 교도소에 요구하는 의료 조치와 시설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2015년 김 씨는 자신이 수용된 장애인 거실의 변기 옆에 법정 의무시설인 핸드레일을 달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나도록 김 씨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댈 곳이 없는 거죠. 뭐 잡을 곳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은 약간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까 중심을 못 잡아요, 중심을. 2017년 김 씨는 교도소 관계자들의 의료 조치 미흡을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러자 괴롭힘은 더 심해졌다는 게 정 씨의 말입니다. 김 씨는 소변주 교체 등 의료 조치를 받으면서도 공중보건으로부터 장애인을 비하하는 비속어를 듣기 일쑤였고 영치품 관리에 대해 항의하는 김 씨에게 교도관도 장애인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2018년 김 씨가 두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 진정을 넣자 조사에 나선 인권위는 두 발언 모두 적절치 않다며 순천교도소에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눕혀 있었고, 커튼 쳐 있었고, 그 두 분 한 명이가 다리 병신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김 씨는 지난 2018년 9월에도 까만 커튼이 쳐진 것처럼 눈의 일부가 보이지 않는다며 안과 외진을 요구했지만 열흘 만에야 외진이 허가돼 뒤늦게 병원을 찾은 김 씨는 긴급 수술 후 시각장애 6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생각하다가 지금 빨리 가야 진짜 큰일 나.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씨 이거 왜 지금 쓰냐고 엄살이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그 요구를 했다라고 해서 페널티 형태의 뭔가를 가한다라는 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돼. 순천교도소는 뒤늦게 올해 들어 장애인 거실에 핸드레일을 설치하면서도 김 씨의 시각장애 진단이 교도소의 의료조치 지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김 씨는 얼마 전 장애인 수용자로서 교도소에서 장애인 차별과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오늘 폭염 경보 또는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대체로 흐리고 순천과 광양 32도, 여수와 고흥 31도 등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오늘도 높은 습도로 최고 체감 온도는 35도 이상으로 매우 무더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일 남해 서부 해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앞바다에 0.5에서 1m, 먼바다에 1에서 2m를 일겠고 내일 만조 시각은 오전 5시 1분과 오후 6시 36분이고 간조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이렇게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름 피서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지역민들은 지난 주말 잠시나마 일상을 떠나 찌는 듯한 무더위를 잊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시원한 산바람을 벗삼아 차디찬 계곡물에 몸을 흠뻑 담가봅니다. 모처럼 동심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다 보니 한여름 무더위도 잊어버렸습니다. 아이고 기분이 짱이요. 오늘 우리 애기 엄마하고 딸하고 사우하고 손녀하고 여기 와 있는데 아이고 한여름이 싹 가본 것 같습니다. 또래와 신나게 물장구를 치는 아이들. 물총도 쏘고 수영도 하고 웃음꽃이 끊이지 않습니다. 무기력한 휴일이 될 수도 있었지만 계곡에서 친구들과 짓궂은 장난을 치며 찜통더위를 이겨냅니다. 집에 있으면 계속 에어컨만 틀게 되면 좀 무기력해지는데 나오니까 너무 시원하고 더 깔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린 손녀와 물놀이를 함께하며
사랑과 유대감을 확인하고 나무 그늘 아래 파라솔을 펴놓고 망중한을 즐기기도 합니다. 다리 밑에 앉아 사진도 찍으며 한여름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네, 애들도 좋아하고 엄청 시원하고 스트레스도 다 날아가고 좋네요. 연일 뜨거운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여름. 시민들은 광주 전남 곳곳에서 피서를 즐기며 막바지 휴가의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을 바라는 당원과 지지자들이 대안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광주 전남 정치개혁연대는 어제 오후 2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발기인 대회를 열고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도 오로지 기득권 지키기에 여념이 없었다며 정치개혁연대를 출범시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당원 중심의 민주정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 행동으로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11일 시당위원장 후보를 접수한 뒤 경선 등을 거쳐 21일 시당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전라남도가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하반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190개 사업장 7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가운데 저소득층과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며 각 시군 일자리 담당 부서에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도내 산란개농장 110곳을 대상으로 살충제 등 계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닭 진드기가 많아져 살충제 등 약품 사용 위험이 커지는 여름철 부적합 계란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잔류 물질 검사와 살모넬라균 검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 들어서도 목포 시내버스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한 목포시와 버스 회사의 반복되는 줄날기에 지역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목포 시내버스가 36년 만에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버스 회사 노사 간 임금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파업 하루 만에 버스 운행이 재개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선 8기가 시작하자마자 목포 시내버스 문제는 또 불거졌습니다. 버스 회사가 경영 악화로 연료비를 납부하지 못하자 목포 도시가스는 연료 공급 중단을 선언했고 버스는 지난 2일부터 멈춰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하루 만에 일부 연료비 납부라는 단서로 버스 운행 중단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2년 6개월 전에도 이번에도 모두 시민들의 발인 버스 운행 중단을 볼모로 한 목포시와 버스 회사의 줄다리기였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회사는 코로나19 이후 이용객이 크게 감소하면서 인건비와 연료비를 빼면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고요. 일부 저희 퇴직금도 운송 원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년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목포시는 이런 버스 회사의 적자 노선 보전과 공공 강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에만 100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인건비 명목으로 56억 원이 편성된 상황. 목포시는 해마다 지원금 규모를 놓고 버스 회사와 갈등이 반복되자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준공영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합리성과 공공성을 위해 노선 합리화와 버스 운영 체계를 개선코자 목포형 준공영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더 이상 버스 회사에 끌려가지 않겠다며 시내버스 운송 원가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지만 버스 운영 체계 대전환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경영 악화 주장에 이어지는 버스 운행 중단 카드, 그리고 울며 겨자 먹기식 지원금 확대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시가 이달 중으로 여수세계 섬박람회 신발과 캐릭터에 대한 선호도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여수시는 2016 여수세계 섬박람회 상징적 이미지 개발을 위해 현재까지 개발된 EIDJ 후보 안 가운데 이달 중으로 대국민, 여수시민 등 각층의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요즘 트렌드에 부합할 수 있는 심벌과 캐릭터를 최종 선정할 방침입니다. 여수시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섬을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성박람회만의 취지와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차별화된 이미지를 최종 도출해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이 지역 어르신 100원 버스 제도의 조속한 추진을 주장했습니다. 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은 여수시 정부가 2018년 초등학생, 2022년 청소년 100원 버스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날로 고령화 인구가 늘고 있는 여수에 어르신 100원 버스제가 조속히 도입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의원은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 고령 운전자의 자가용 운전 감소 등 당위성과 효과가 크다는 것이 제도를 이미 시행한 자치단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에서 프로 배구 대회가 3년 만에 유관중으로 개최됩니다. 2022 순천 도드람컵 프로 배구 대회는 오는 13일부터 16일 동안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V리그 남녀부 14개 팀과 국군 체육부대 등 1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2019년 이후 3년 만에 유관중 대회로 개최됩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2시즌 만에 해외에서 국내 무대로 돌아온 흥국생명 김연경 선수를 비롯해 황승빈, 이고은 등 국내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고 포토존과 플레이존 등도 운영돼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다채로운 지역 배구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순천 골프장 연못 익사 사고와 관련해 경기보조원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27일 순천 모 골프장에서 발생한 50대 이용객의 연못 익사 사고와 관련해 당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경기보조원 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사고 발생 골프장 대표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적용 여부를 조만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양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검거됐습니다. 광양경찰은 지난 4일 오후 8시 40분쯤 누군가가 계속해서 돈을 인출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은행 자동화 기기에서 현금을 송금하고 있던 보이스피싱 수거책 1명을 검거했습니다.